아버지의 재혼 상대가 냄새나는 폐지 줍는 할머니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장 입구에서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300억 유산을 날려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버지는 노망이 나도 곱게 나셔야지 동네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어요. 박민우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소파 위로 던졌다. 가죽 소파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꺼졌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자개장 앞 아버지 박만석은 등 돌려 앉은 채 묵묵히 난초 잎만 닦고 있다. 난초 잎을 닦는 만석의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고 그 위로 아들의 날선 목소리가 비수처럼 꽂힌다. 며느리 이지은이 주방에서 쟁반에 과일을 담아 나오려다 멈칫하고는 다시 주방 안쪽으로 몸을 숨긴다. 달그락. 쟁반 위 포크가 흔들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린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폐지 줍는 할머니랑 재혼이요? 그것도 칠순 다 되어서? 회사 사람들 알까봐. 제가 요즘 밥이 안 넘어갑니다. 민우가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만석은 여전히 대답이 없다. 그저 물에 적신 거즈로 묵묵히 잎사귀의 먼지만 훔쳐낸다. 베란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만석의 구분 등 위로 차갑게 쏟아진다. 그 할머니, 냄새는 또 어떻고요? 지난번에 인사시킨다고 데려오셨을 때 우리 지훈이 근처에도 못 가게 막았습니다. 애한테 병균이라도 옮으면 아버지가 책임지실 겁니까? 민우의 말에 만석의 손동작이 아주 잠시 멈췄다. 하지만 이내 다시 느릿하게 잎을 닦는다. 닦여진 잎사귀 끝에서 물방울 하나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진다. 거실 바닥에 깔린 카펫 위로 검은 얼룩이 작게 번진다. 호텔 로비의 회전문이 돌아가며 찬바람을 훅 끼얹는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눈이 부실 정도로 번쩍이는 공간. 그 한 구석 기둥 뒤 김영자가 서 있다. 색이 바랜 회색 누빔 점퍼에 목에는 보풀이 잔뜩인 자주색 목도리를 두른 채다. 그녀의 발치에는 시장 바구니 하나가 놓여 있다. 바구니 밖으로 삐져나온 대파 뿌리에 흙이 묻어 있다. 호텔 직원이 지나가며 힐끔 영자를 위아래로 훑는다. 직원의 시선이 영자의 낡은 운동화 끝 검게대가 탄 부분에 머물다 빠르게 멀어진다. 멀리서 민우와 지은이 걸어온다. 민우는 누군가와 통화하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고 지은은 명품 가방을 가슴께로 바짝 당겨 안았다. 영자가 그들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선다. 입가에 수줍은 미소가 번지려다 만다. 민우가 영자를 발견하자마자 통화를 뚝 끊는다. 그의 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진다. 지은은 남편의 눈치를 보며 시선을 허공으로 돌린다. 영자와 그들 사이에 놓인 5미터 남짓한 거리가 마치 5km처럼 아득하게 느껴진다. 영자가 쭈뼛거리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손을 꼼지락거린다. 손마디가 굵고 거친 손이다. 손톱 밑에는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까만 기름때가 박혀 있다. 민우가 다가와 영자의 앞을 가로막듯 선다. 주변을 의식하듯 목소리를 낮춘다.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아버지랑 밖에서 따로 보시지. 영자가 멋쩍은 듯
목도리를 고쳐 매며 작은 목소리로 웅얼거린다. 아니, 내일이 네 생일이라길래 미역이라도 좀. 민우의 시선이 영자의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로 향한다.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듯 민우가 고개를 살짝 뒤로 뺀다. 호텔 로비의 은은한 디퓨저 향기 사이로 시장통의 냄새가 틈입한다. 결혼식 당일. 예식장이라고 하기엔 초라한 구민회관 2층 강당이다. 천장에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바닥에 붉은 카펫은 곳곳이 해져서 실밥이 튀어나와 있다. 하객이라곤 만석의 등산 동호회 노인 몇 명과 영자와 함께 폐지를 줍는 동네 노인들이 전부다. 민우는 접수대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다. 축의금 장부는 펼쳐지지도 않은 상태다. 지은은 구석 의자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본다. 그녀의 표정에는 지루함과 짜증이 역력하다. 아들, 물 좀 있니? 영자가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다가온다. 대여점에서 빌린 듯 소매가 약간 길고 색감이 촌스러운 옥색 한복이다. 민우는 영자의 눈을 피하며 정수기 쪽을 턱으로 가리킨다. 저기 있어요. 종이컵 쓰세요. 영자가 머뭇거리며 말을 잇는다. 저기, 민우야. 내가 이거. 영자가 한복 속치마 안쪽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흰 봉투 하나를 꺼낸다. 겉면에 집 장만 보태 써라라고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다. 봉투 모서리는 손때가 타서 거무튀튀하다. 민우가 그 봉투를 내려다본다. 받지 않는다. 됐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돈도 다 까먹게 생겼는데 그깟 푼돈 받아서 뭐해요. 나중에 약값이나 하세요. 민우의 말에 영자의 손이 허공에서 갈 길을 잃고 멈춘다. 떨리는 손끝. 영자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다시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는다. 그때 웅성거리는 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온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 계단으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뛰어 올라오고 있다. 계단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더니 좁은 복도가 순식간에 검은 양복의 건장한 사내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벽 쪽으로 붙어 길을 텄다. 민우가 인상을 쓰며 제지하려 다가간다. 뭐야, 당신들. 여기 결혼식 중인 거 안 보여? 그때 사내들 사이로 백발의 노신사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난다. TV 경제 뉴스에서나 보던 얼굴. 국내 굴지의 건설사 회장이다. 그 뒤로 수행비서가 사람 키만 한 화환을 들고 따라온다. 화환 리본에는 명예이사장 김영자님 만수무강하십시오라는 금박 글씨가 선명하다. 강당 안의 공기가 일순간 멈춘다. 웅성대던 하객들의 소음이 진공 상태처럼 사라진다. 민우의 눈이 화환의 글씨와 영자의 얼굴을 번갈아 훑는다. 입이 반쯤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는다. 회장이 영자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지팡이를 옆 사람에게 맡기고 허리를 90도로 굽힌다. 이사장님, 진작 연락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행사를 치르시다니요. 회장의 목소리가 낡은 강당에 칠벗겨진 벽을 때린다. 영자는 그저 덤덤한 표정으로 회장의 어깨를 두드린다. 누추하긴. 내 평생 제일 좋은 날인데 밥이나 먹고 가. 영자의 말투는 평소 폐지를 주울 때 동네 꼬마들에게 하던 그 말투 그대로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회장의 표정은 더할 나위 없이 공손하다.
상황 파악이 안 된 지은이 엉거주춤 일어나 회장 쪽으로 다가온다. 저기, 회장님? 혹시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세요? 이 할머니는 그냥 지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장의 수행 비서가 차가운 눈빛으로 지은을 가로막는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은과 민우를 바라본다. 그 눈빛에는 서리빨 같은 위험이 서려 있다. 자네들이 이사장님 자제분들인가? 몰라봐서 죄송하군. 평생 모은 재산 300억을 장학재단에 기부하시고 본인은 월세방에서 폐지 주어 생활하시는 그 뜻을 자식들이라고 모를 리 없을 텐데. 300억. 그 단어가 민우의 귓가에서 이명처럼 B- 소리를 내며 터진다. 민우의 다리가 휘청거린다. 접수대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었던 볼펜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진다. 대구르르.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민우와 지은에게 꽂힌다. 조금 전까지 영자를 힐끔거리며 비웃던 예식장 직원들도 구석에서 졸던 하객들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다. 민우의 얼굴이 붉다 못해 검게 죽어간다. 식은 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려 셔츠 깃을 적신다. 만석이 그제야 천천히 다가와 영자의 옆에 선다. 만석은 놀란 기색이 전혀 없다. 그저 영자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감싸줄 뿐이다. 갑시다. 식 올릴 시간 다 됐소. 식이 끝나고 패백실 앞. 복도는 텅 비어 있다. 민우와 지은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벽에 기대어 있다. 문이 열리고 만석과 영자가 나온다. 화롯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영자의 모습은 다시 일막의 그 초라한 할머니로 돌아와 있다. 하지만 민우에게는 그 모습이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는다. 거대한 산처럼 감히 올려다볼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진다. 민우가 마른 침을 삼키며 겨우 입을 뗀다. 어머니, 아니, 저기, 진작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저희는 정말 꿈에도 모르고 변명하려 할수록 목소리가 기어 들어간다. 영자는 물끄러미 민우의 구두를 내려다본다. 광이 번쩍번쩍 나는 고급 구두. 말하면 뭐가 달라지니? 내가 돈이 있으면 어머니고 폐지 주우면 남이냐? 영자의 목소리는 높지 않다. 물기를 머금은 듯 차분하고 낮다. 그 낮은 목소리가 민우의 가슴을 둔기로 치듯 묵직하게 파고든다. 지은이 옆에서 훌쩍거리기 시작한다. 눈물인지 연기인지 모를 소리가 복도의 정적을 깬다. 만석이 한숨을 내쉬며 아들의 어깨를 툭 친다. 그 손길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다. 가거라. 우린 국밥이나 한 그릇 먹고 들어갈 테니. 호텔 뷔페 예약권을 쥔 지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민우는 만석과 영자를 따라가려 발을 떼지만 이내 멈춰선다. 영자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 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영자의 걸음걸이에는 망설임이 없다. 영자가 복도 끝에 세워둔 자신의 낡은 리어카 쪽으로 다가간다. 예식장에 올 때 끌고 왔던 박스 몇 개가 실린 녹슨 리어카다. 수행 비서들이 달려들어 리어카를 대신 끌려하자 영자가 손사래를 친다. 돌아. 이게 내 자가용이고 내 밥줄이야. 영자는 익숙하게 리어카 손잡이를 잡는다. 만석이 자연스럽게 그 뒤로 가서 리어카를 민다. 삐걱, 삐걱. 리어카 바퀴 돌아가는 소리가 구민회관 복도를 울린다.
민우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저앉고 만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리어카가, 자신이 멸시했던 그 구분 등이 사실은 자신들이 평생 쫓았던 허상보다 훨씬 거대하고 단단했음을 깨닫는다. 그는 아버지를 부르지도 영자를 붙잡지도 못한 채 바닥만 내려다본다. 텅 빈 신부 대기실. 화려한 조명은 모두 꺼지고 창문으로 들어온 노을빛만이 길게 늘어져 있다. 테이블 위에는 아까 영자가 건넸다가 거절당한 꼬깃꼬깃한 흰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열린 창문 틈으로 바람이 불어온다. 봉투가 바스락거리며 조금씩 움직인다. 봉투 겉면에 적힌 집 장만 보태 써라라는 글씨 위로 붉은 노을이 덮인다. 바람에 날려 봉투가 바닥으로 툭 떨어진다. 아무도 죽지 않는, 그러나 그 무엇보다 무거운 진심이 담긴 봉투가 어두워지는 방 안에 홀로 남는다. 멀리서 리어카 굴러가는 소리가 환청처럼 희미하게 들려온다. 만약 여러분이 결혼식장에서 저 냄새나는 봉투를 받았다면 기쁘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혹시 우리도 겉모습이라는 포장지에 속아 정작 그 안에 담긴 가장 귀한 알맹이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진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사연 정류장이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여운이 남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